네, 이 선물 시장이 5% 넘게 급락하면서 사이드카가 연일 발동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는지 그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해 보도록 할게요. 더원 프로젝트 홍성학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작부터 오늘장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가 급락했기 때문에 예측을 좀 했었거든요. 급락 배경부터 짚어볼게요. 예, 네. 지금 뭐 대외적으로 지난 주말 미국 시장 급락 그리고 오늘 아침 미국 선물 시장이 하한가로 출발하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오늘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난 주말 내내 다들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외형적인 이유는 미국 시장의 하락이겠죠. 그러나 네. 실제 내부적으로는 오늘의 하락은 당연히 예상되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급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이 강한 리바운딩을 보여줬었죠. 특히 네. 지난주 수요일 오후와 목요일 날 우리 시장은 거의 투매 형태의 어떤 시장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들의 그 신용 반대 매매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매도, 공포감에 힘입어서 가지고 있는 매물들을 다 추리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금요일은 항상 나타나는 어떤 특징적인 것처럼 매물 공백 상태에서 강한 리바운딩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런 어떤 큰 대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만 올라오는 부분들은 그 다음날 항상 반작용으로 인해서 다시 매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의미 있는 시세 전환을 해줬다. 예,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의미 있는 시세 전환이요? 예. 그 시세가 어떤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때 네. 상승이 이어진다거나 하락이 이어질 때 그 하락이 하락을 물고 오거든요. 가격 하락이 매물을 불러오고 매물이 네. 가격 하락을 불러오는 어떤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단칼에 끊어줘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건 어떤 외적인 요소, 재료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시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급적인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매물을 정리시켜주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자생적인 시장 모멘텀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항상 상승이 진행될 때도 마찬가지고 하락이 진행될 때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시장에서 자생적인 가격 모멘텀이 발생할 때 이어지던 어떤 가격의 연속적인 어떤 시세가 이제 마무리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적인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에도 이건 과도하게 낮은 가격이다 혹은 과도하게 높은 가격이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가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런 현상들이 결국은 차후에 정책도 시장에 반영이 되게 만들어주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지난주 금요일 날 시세 전환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세 전환이었고 지난주 목요일 날 종가 수준의 가격은 웬만해서는 다시 깨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예, 특히 오늘 많이 빠지고 있어도 네.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도 했습니다마는 급낼 필요 전혀 없다고. 지난주 목요일 종가 장중에 기록했던 저가나 그 가격을 하회하지 않는 선이라면 시장은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하락고리를 끊어주는 강한 반등이 지난주 금요일에 예, 나와줬다. 예.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신 예. 건데 지금 미 선물 지수가 한 3에서 4%가량 빠지고 있더라고요. 네. 미국이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또 의회에서 걸리적거리고 있잖아요. 예. 미 선물 증시의 지금 하락 이유 그리고 우리 증시는 왜 같이 이렇게 커플링 현상을 보이는 걸까요? 일단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경기 부양책을 냈지만 상원에서 부결됐죠. 결국은 부결되든 가결되든 간에 결국은 경기 부양을 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번에 그 상원에서 가결됐다 하더라도 가결됐으면 과연 미국 시장이 상승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상승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 연준이나 미국 정부에서 돈을 푸는 것은 실제 경제 현장에서 필요한 자금들을 지원해 주는데 네. 거기까지 수혈돼서 진행되는 부분에는 시차가 존재하거든요. 중요한 건 지금 금융시장에서 하락이 진행되는 것은 현금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 여건들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나는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팔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하락이 나타나는 기본적인 이유는 석유 가격 하락, 채권 가격, 특히 채권 시장의 규모는 주식시장보다 월등히 크잖아요. 채권 시장에서 예를 들면 트리플 B 등급의 채권들이 지금 정크 본도화되는 어떤 그런 네.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파산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업들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재료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시스템적인 어떤 범위를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냥 끝장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파산하는 기업들과 파산하는 펀드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이걸 막으려고 의도적으로 막 해본들 결국은 파산할 애들은 다 파산하게 되거든요. 네. 어차피 그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이게 속도가 빨라지면 오히려 그 사항들이 더 빨리 마무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선물 시장이 오늘 미국 선물 시장이 급락한다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뭐 또다시 뭐 하락을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다시 되돌릴 가능성도 있고 우리 시장은 이미 또 선제적으로 반영돼서 매물들이 일단락 정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 미국 시장의 영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어떤 부분들은 줄어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럼 들어보니까 약간 최악의 상황은 좀 고민을 넘겼다라는 생각이 최악의 상황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한 번 더 남았다고요? 한 번 더 남아 있는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의미 있는 시세를 만들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시차적으로 특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달 정도 네. 한 2달 정도 다져가는 시간들이 나타납니다. 변동성은 계속해서 오늘도 장중 아침에 뭐 지수가 6% 이상 빠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지만 네. 변동성은 계속해서 확대되나 그 확대되는 변동성의 범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게 될 거고요. 앞으로 한 2달 정도 4월 그 3월이 지나고 4월 정도 되면 코로나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이제는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난다거나 사망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충격받지는 않아요.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발생했던 경제적인 환경들 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도 이미 시장 참여자들은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재료로서의 역할들은 끝났고 시장에서 발생했던 이 가격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파생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수습해 나가느냐인데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각국 정부에서 중앙은에서 계속해서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당장은 안 먹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재료들이 먹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2달 정도 걸리고 2달 정도 지나고 나면 변동성이 줄어들고 네. 급격히 낮아진 변동성에서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상황에 호재보다 악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악재로 인해서 다시 한번 지난주 목요일 날 3월 19일 날 기록했던 가격을 한번 테스트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요. 네. 문제는 뭐냐면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 나타날 일도 그렇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보통 일반적인 심리적인 상황은 초기에 맞아서 시장이 딱 맞을 땐 별로 두려움을 안 느껴요. 네. 뭐 이러다 다시 돌리겠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10% 빠졌을 때 저가 매수, 20% 빠졌을 때 또 추가 물타기 하게 되는데 30% 이상 하락하고 난 이후부터는 조금만 빠지더라도 무서워서 이제 덜덜 떨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나 지금은 겁을 내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게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10% 지수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도 개인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 기회다. 그리고 또 한 번 추락했을 때에도 10년 만에 온 기회다라는 것 때문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빠졌을 때는 이거 내가 예상한 대로 안 가는데 하면서 지금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10년 만에 기회라는 말은 틀린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말인지 대표님의 고견이 궁금한데요. 이게 이제 네. 학습 효과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큰 충격이 나타났던 건 이제 1997년도 IMF, 2008년도 금융위기, 2011년도 이제 남유럽 국가 재정 문제인데 네.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항상 그 이후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구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때가 정말 좋은 기회였다라는 것을 사후에 인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또다시 어떤 시장 외적인 요소로 인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고 가격의 급락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위기니까 기회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기회가 될 때 과거의 경험도 마찬가지였지만 97년도도 그랬고요. 98년도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부도날 때도 그랬고 2008년도도 그랬고요. 다 위기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네. 추가로 더 빠져버리니까 실제 기회인데 사람들이 그 기회를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기회다라고 지금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모두가 기회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게 기회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절명의 한순간의 시점이 기회가 아니고요. IMF도 마찬가지입니다. 1997년도 IMF가 10월달에 발생하고 주가는 98년 6월달에 저점을 기록했지만 98년 연말까지 지금 데이터를 뒤져보면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거든요. 200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도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급락하고 12월달 급락하고 2009년 1월, 3월달에 바닥을 찍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줬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람들이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절명의 그 시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 시기를 잡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 시기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꾸 저가 매수 물타기 하는데 맞아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저가 매수 싸다고 생각했던 그 가격이 지금 굉장히 비싼 가격이에요. 네. 차라리 그 가격만 되면 내가 팔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62,400원 고점을 기록하고 난 후에 57,000원, 54,000원, 5만 원, 48,000원 싸다 했는데 지금 오늘 43,000원대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일 수 있으나 그 기회의 시간은 충분히 주어진다 우리한테. 그게 앞으로 제가 볼 때 한 두어 달 정도 지나면 충분한 우리한테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그 시장에서 정말 제대로 된 배팅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좀 너그럽게 여유를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말이 정말 와닿는데요. 딱 기회가 단 하루에 그칠 거라고 조급해하면은 안 된다. 네. 오히려 더 손실을 볼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런 점 때문에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기회라고 생각한 그 시기를 보면서 가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로의 전환을 뭔가 시장의 반등 시그널로 보는 것 같거든요. 외국인들의 네. 매수 전환 당분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과거의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한번 매도를 했을 때 네. 특히 그냥 시장이 평이한 수준, 시스템 내에서 존재할 때는 매수 매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하지만 네. 시스템이 붕괴가 됐을 때 나타난 외국인들의 그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도는 보통 한 30조 정도씩 진행됐거든요. 맞아요. 한 방향으로. 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는 한국 시장이 나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진하고 실적이 나쁘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걔네들이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머징 마켓에서 가장 큰 마켓 볼륨을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진 시장이 아니라 이머징 마켓에서 돈을 뺀다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항상 해외 헤지 펀드들한테 그냥 캐시플로우, 그 현금 창구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한국이 나빠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 필요해서 팔고 있을 뿐이고요. 외국인들이 뭐 지금 현재 팔았다, 얼마 팔았다, 다시 사러 들어오겠다, 이건 아니에요. 얘네들은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사러 들어올 거고요. 네. 그때까지는 시간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이제 대표님 말씀하시기를 시장의 안정기를 찾아가는 이 저점 테스크가 한 2달 정도 네. 이루어진다고 하면 확실히 바닥을 보고 무언가 회복할 때 네. 완전히 우리가 급락하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까지는 얼마만큼의 기간이 소요될까요? 지금 현재 올해 들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발생했던 충격을 회복하는 데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최소한 1년 이상 소요될 거고요. 네. 하단에서 희망을 버리게 만들고 기대감을 없애버리는 시간이 앞으로 한 두어 달 후에 또 주어질 거고요. 네네. 그런데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발생했던 어떤 그런 급격한 어떤 상황에서는 그 시장 참여자들 그게 머릿속에 굉장히 강하게 인지되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이미 크게 맞았고 이제부터는 다져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바닥 신호를 사실 저희가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코로나19인 만큼 코로나19가 종식되거나 무언가 치료제 개발 아니면 환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는 한 시장은 계속 힘들 거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대표님이 보는 그러면은 바닥 신호도 코로나19의 해결인가요? 코로나19는 어차피 우리가 뭐 저희는 그쪽 전문가가 아니지만 나오는 네. 걸 보면 상당 기간 진행될 거다라고 예상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확진자의 증가세의 증가율이 이제 둔화되는 시점. 똑같이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줄어들었잖아요. 오늘 64. 예. 네. 그렇게 되듯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 증가세가 둔화돼야 되는 시점이고요. 시장의 바닥은 항상 개인들이 만들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네. 특히 뭐 고객탁금 대비해서 신용융자금,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신용융자금이 7조 8천억 정도 되는데 네. 지금까지 시장이 예를 들면 지수의 하락률이 30%에서 40% 정도 이상 발생했을 구간에서는 신용자금 총액이 보통 고객예탁금에 대비해서 한 10% 정도 수준까지 줄어들었었어요. 네. 역사적으로. 그 시점이 보통 가격의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세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인데 최근에 지수의 하락률이 35%까지 발생했는데 지수가 35% 빠졌다는 건 종목들은 한 50% 이상씩 다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자금이 고객예탁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한 20% 정도 돼요. 담보대출까지 감안하면 한 60% 이상 되는데 예전에 어떤 시장의 위기가 왔을 때 담보대출이나 신용자금 총 합계 대출금의 총 비율이 고객예탁금의 한 40% 정도까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뭐 신용자금으로 따진다면 한 3조 정도는 시장에서 더 정리가 돼야 된다. 최근 10조에서 한 8조 때까지 떨어졌는데. 7조 때까지 떨어졌죠. 근데 앞으로 한 3조 정도는 더 줄어들어야 된다. 현재 이 상황이 종결되려면 네. 예, 그런 상황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하락은 굉장히 크지만 개인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는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막 들어오잖아요. 잠깐 아직 멀었네라는 생각들을 또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개인들이 한 7조 5천억 순매수를 했거든요. 네. 손실액은 평가 손실 한 1조 5천억 정도 되고 삼성전자가
5만 원을 넘어서는 시점이 되면 개인들이 다 팔기 시작할 거고요. 네. 평균 단가가 아마 57,100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나오는데 5만 원대 다 팔게 되거나 혹은 4만 원 이하로 깨지게 되면 다 팔게 될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이제는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무서워서 못 사게 될 거예요. 이제 그 시점이 바닥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신용 융자도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시고 그럼 그 기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표님의 의견을 잘 네. 알겠어요. 그럼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는 망할 일 없을 거야라는 네. 생각 때문에 최근 이 기회를 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굵직한 기업들을 사들이고 있거든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도 올바른 투자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전략과 전술의 차이인 거죠. 네.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개인들이 지금 현재 거의 9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업이고 내부 잉여금도 엄청나게 많고 네. 세상이 무너지더라도 삼성전자가 뭐 무너지겠냐는 생각 누구나 가지잖아요. 네.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 사서 앞으로 내가 5년, 10년 후를 내다본다는 가정하에 접근을 한다면 지금은 계속 사야 되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식하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식을 사더라도 주식이란 게 가격이 매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 오늘 내가 사고 나는 앞으로 길게 볼 거야 했는데 내일 빠지고 모레 빠지면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아주 장기간 넓은 시야에서 접근을 했는데 그 시야가 자꾸 좁혀들어요. 네. 그러니까 길게 들고 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는 계속 살 거야. 내가 돈이 허락하는 동안에 가격이 빠지든 관계없이 난 계속 살 거야. 이거는 무조건 이기죠. 마틴게일 방식의 투자 방법이니까. 네. 그러나 일반 개인들의 짧은 자금 성격을 가지고는 아마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버텨내야 되는지 홍성학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매주 월요일에 홍성학 대표와 함께 시장 진단 그리고 그 안에서의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